안녕하세요. 오늘의 소재는 무겁지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죽음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신다면 어쩌면 가장 피하고 싶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존엄하게 죽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이들이 많아졌지만 여기에는 커다란 허점이 있음을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에서는 연명의료 중단이 죽음이 임박한 임종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고 대부분 병원에서 고통스럽게 맞이하는 죽음을 원하는 가족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살면선 괴로운 나라, 죽을 때 비참한 나라, 의사들조차도 한국에서 죽기 싫다고 합니다. 임종의료제도 현장이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고통 없이 행복하게 죽을 것인가? 자연의 섭리에 맡기고 마지막 시간을 편안하게 눈을 감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의료기기에 매달려 고통스럽게 있다가 갈 것인가? 세 가지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 8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아모르 기억을 하실 겁니다. 노인 간병에 관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평온한 노년을 보내던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갑니다. 아내의 상태는 악화되어 수술은 받았지만 반신불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남편에게 다시는 병원에 입원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나의 의지는 상실되고 몸은 온전히 남에게 맡겨야 하는 일을 생각만 하여도 지옥 같았습니다. 이후 침대에 누워있는 늙고 병든 아내를 돌보는 늙은 남편의 애틋한 간병이 이어갑니다. 투병 중에도 마음이 평온할 때에는 앨범은 한 손으로 조심스럽게 넘기면서 희미한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부인의 어린 시절 사진, 아이들과 함께 있는 사진들, 행복했던 사진들을 넘기면서 인생은 아름다워. 그런데 너무 길어. 항원역에 늙고 병들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제어하지 못할 때 오는 고통은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배변을 가리지 못하자 극진한 보살핌도 한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비싼 돈을 들여 간호사를 불러보지만 아내를 어린아이 취급을 하고 거칠게 대하는 모습에 인해 돌려보내고 맙니다. 아내는 물조차 거부하고 죽겠다고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뺨을 때리고 억지로 입을 벌려 물을 먹이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하지만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는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고 존엄하게 죽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씩 부모님 댁을 방문한 딸은 늙고 병들어 꼼짝도 못하는 어머니와 병 간호에 지쳐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딸은 엄마를 부양할 수 없으며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경제 여건이 좋지 않는 자녀가 부모의 노년을 돌보지 못하는 것은 영화에서 보여주듯이 프랑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병은 날마다 깊어지고 아내의 고통소리는 커져만 갔습니다. 남편은 아파하는 부인의 손을 잡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엄마에게 보냈던 엽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엄마가 좋은 날이었으면 꽃을 그려보내고 힘든 날이었으면 별을 보내라고 했는데 그때 엄마에게 보낸 엽서에는 별뿐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끝냈을 때 아내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죽음을 도와줄 결심을 합니다.
남은 생명의 불꽃이 희미하게 흔들리다가 꺼져버립니다. 남편은 부인에게 예쁜 옷을 갈아입히고 정성스럽게 다듬은 꽃으로 장식합니다. 아내를 보내고 우울한 집안을 거니던 남편은 음식을 거부하고 혼자 있는 죽음을 감수합니다. 그리고 편안했던 일상처럼 두 노부부는 나란히 하늘의 부름을 받아 집을 떠납니다. 텅 빈 집에 딸이 찾아와 아무도 없는 집을 둘러보며 소파에 앉아 다음은 딸의 차례임을 암시하듯 영화는 끝이 납니다. 두 번째 사례, 요양원 할머니의 편지. 간호사님들, 댁들이 저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현명하지 않고 변덕스러운 성질과 초점 없는 눈을 가진 투정이나 부리는 노인으로 보이겠지요. 음식을 질질 흘리고 대답은 빨리빨리 못하냐고 큰소리로 말할 때면 전 정말 당신들이 좀 더 노력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댁들이 하는 일도 못 알아차리는 것 같이 보이고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항상 잃어버리는 노인으로밖에는 안 보였나요? 목욕을 시킬 때도 설거지통 그릇만도 못하고 대돌만도 못한 내 몸뚱이에 눈물을 쏟아냈지만 흐르는 물에 감추어져 당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지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닌 그냥 먹여주는 댁들의 눈에는 가축보다 못한 노인으로 비추어졌던가요?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나요?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보시나요? 간호사님들,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고 그런 식으로 절 보지 말아주세요. 이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나의 의지는 상실되어 댁들이 지시한 대로 행동하고 나의 의지가 아닌 댁들의 의지대로 먹고 온몸에 멍이 들어도 아픔을 삭혀야 했습니다. 참으로 우습게도 늙은이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세월은 참으로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답니다. 몸은 망가지고 우아함과 활기를 떠나버렸고 이제는 무딘 돌이 되어버렸답니다. 너무 짧고 빨리 지나간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이제 사람들이여 눈을 떠 보십시오.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이로 보지 말고 좀 더 자세히 나를 봐주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아니나 아버지일 수 있고 당신의 어머니는 아니나 어머니일 수 있습니다. 그냥 가축에게 먹이를 주듯 하지 마세요. 그냥 먹고 싶습니다. 멍들게 하지 마세요. 가슴속에 멍을 안고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사는 동안 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세 번째 사례. 아들아 10일만 돌봐다오. 죽음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 어머님은 85세 당뇨, 고혈압, 대장암이 있으셨는데 가망이 없다는 걸 알고 병원도 안 가시고 집에서 곡기와 물을 끊고 10일 만에 잠자듯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은 죽음이 다가오는 걸 알고 곡기 끊기 전날 목욕 재개하시고 가족과 일일이 함께해서 행복하다고 인사하시고 지금부터 나에게 곡기와 물을 일절 주지 마라 하시고 자리 보존하고 가실 때까지 입술이 바짝 말라도 물 죽이는 것조차 거부하시고 아미탑을 연불 전진만 하셨습니다. 정신은 있으셨고 의사 표현도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옆에서 같이 기도해드리고 건강경도 들려드렸습니다. 팔다리를 따뜻한 온기로 만져드리면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곡기를 끊는 동안 가족 친척과
지인들 돌아가며 인사하고 있는 동안 감사했고 고마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생전에 못해준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미안해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살이 많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죽음을 예민하게 느끼시면서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천정을 쳐다보시고 마중 나온 분과 인사라도 하듯이 몸과 마음을 정리하시고 평안한 모습으로 평화롭게 떠나셨습니다. 불교 신자인 어머니 뜻을 존중하여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 80대 노부부 이야기, 두 번째 요양원 할머니 이야기, 세 번째 죽음을 준비하는 어머니 외 사례와 같이 가슴 아픈 안타까운 노부부 간병살인, 간병자살 이야기와 요양원의 할머니, 대떨만도 못한 내 몸뚱이, 가축보다 못한 노인, 존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죽음 이야기와 가족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행복한 죽음을 선택한 곡기를 끄는 할머니 이야기까지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고령의 노인을 노쇠나 질병으로 기력과 의식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식욕이 사라지고 음식 섭취가 어렵고 점점 침상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누군가 대소변을 받아내야 합니다. 나의 의지대로 살지 않으면 이때부터 수치감과 존엄성이 훼손됩니다. 현대의학에서 사망의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단계, 외출을 못하는 단계, 사회적 활동을 스스로 못하고 남의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럴 때를 사회적 사망의 단계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 침상을 못 벗어나는 단계, 누군가의 도움으로 대소변을 해결해야 합니다. 생물학적인 사망의 단계라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 밥을 못 먹는 단계, 관을 통해서 사입하여 영양 공급을 합니다. 현대 의료 개입으로 인위적 영양 공급하여 사망을 연장하는 단계입니다. 자연적으로 죽는 것을 무리하게 연명하는 것이 역으로 의학적, 사회적 고통을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우아한 방법은 곡기를 끊고 물만 마시다가 죽는 방법입니다. 음식을 삼키지 못할 상태가 오면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존엄한 자연사를 자연스럽게 맞이할 준비를 용기 있게 가족과 함께 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어느 단계에서 삶을 평온하게 정리할 것인가?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삶을 정리하고 싶은 단계의 의사결정을 가족에 충분히 전하고 그때가 되면 곡기와 물을 끊고 존엄과 품위 있게 아름다운 자연의 품으로 가야 합니다. 마음이 평화롭고 안정되고 연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산다면 다음 생도 행복하시겠죠. 좋은 죽음이란 친숙한 자기 집에서 가족이나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말을 못하고 의식이 없더라도 존엄하게 존중을 받으면서 고통 없이 편안히 자는 듯이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삶은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마지막은 맞이하는 죽음으로 품위 있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억지로 당하는 죽음이 됩니다. 마지막 날 새털같이 가벼운 모습으로 몸에서 빠져나와서 행복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통해 맞이하는 행복한 죽음입니다. 황장년 신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곡기를 끊으면 죽을 때 가장 편안하게 잠자듯이 죽는다고요. 죽을 때 황홀하게 신의 마지막 선물
도파민이 나온다고 합니다. 큰 스님의 열반에 들기 전 곡기를 끊고 죽음을 기다립니다. 성철 스님, 법정 스님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가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되면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료 전문의의 조언도 같은 말을 합니다. 곡기를 끊는 게 어디 쉽냐는 사람도 많지만 전문의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처음 며칠은 어렵고 탈수 현상이 오지만 지방과 근육이 소모되면서 생기는 케토산이 혈중에 많아지면서 뇌는 오히려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게 편안하고 평화로울 수 없다고 합니다. 시골에 사는 노인분들을 모시고 가을 나들이에서 법륜 스님의 그 따뜻한 좋은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이 들면 죽는 것이 인생이니까 너무 미련같이 마세요.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듯이 가면 내년 봄에 또 새 움이 돋듯이 또 우리는 새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서 어머니에 대한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오.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듯 땅 위에 그 무엇이 넓다 하리오.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준비하는 행복한 삶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